어린이 치아가 삐뚤삐뚤하거나 교합이 좋지 않아서 교정치료를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린이 교정치료는 도대체 언제 시작하는 게 좋겠고 어떤 것들을 치료해야 하는가 라는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8세 11개월의 여자아이고요. 치열이 안 좋아요 라는 주소로 병원에 내원을 하였습니다. 앞니 배열도 좋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위아래 앞니가 물리는 정도가요. 앞뒤로 한 2, 3mm, 그 다음에 위아래로도 한 2, 3mm 정도 물리는 게 정상 교합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차이 나는 게 한 6.5mm,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로 물리는 것도 한 4.5mm 정도로 다소 앞뒤로 깊게 물리고 그 다음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교합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았고요. 어금니에 약간 충치가 있는 이런 소견들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약간 돌출이 된 느낌, 그 다음에 깊게 물리고 위아래 앞니 차이가 많이 나는 약간 어떤 비대칭, 턱이 틀어진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언제 어떤 치료를 해주면 좋을까요? 대부분 부모님들께서는 크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치아가 너무 깊게 물리는 경우에는요, 턱의 성장을 방해하는 걸로 인해서 성장을 하면서 점점 턱이 무턱이 된다거나 턱이 뒤로 빠지는 경향으로 성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프리올소라는 장치를 사용을 하였고, 프리올소 장치는 낮에 1시간 정도 물고 있고 그 다음에 밤에 잠을 잘 때 사용을 하는 장치인데요. 장치를 사용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아 배열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하고 한 달 정도, 그 다음에 한 3달 정도 경과가 됐을 때 위아래 앞니가 차이가 많이 나고 치아가 깊게 물렸던 교합이지만 교합이 점점 개선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연구치로 교환이 되는 것들을 조금 기다려 봤을 때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 상태여서 교정장치를 부착하지는 않고 프리올소만으로 교정치료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위아래에서 보면은요, 처음에 프리올소 장치를 끼고 한 달 정도, 한 3달 정도 지나면서 삐뚤삐뚤하고 물리는 게 좋지 않았던 치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양상들을 좀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영구치열로 교환이 되면서 배열이 다 끝나버린 상태가 되다 보니까 특별히 부착을 하는 교정치료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치아가 이렇게 좋아질 때까지 프리올소는 도대체 어떤 역할들을 했을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치가 프리올소 장치입니다. 프리올소 장치는 손으로 만지면 이렇게 약간 좀 말랑말랑한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교정 장치인데요. 도대체 이런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길래 치아 배열을 저렇게까지 좋게 만들어 놓을까라는 걸 보여드릴까 합니다. 프리올소를 입안에 물었을 때는요, 이렇게 파란색의 장치를 물고 위에 치아나 아래 치아, 그 다음에 이제 혀가 있을 공간들이 자리를 다 잡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고요.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입을 잘 다물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안쪽의 혀와 바깥쪽의 입술이 잘 균형을 잡고 있는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성장을 하는 게 성장기 어린이 교정치료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런 게 잘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괜찮은데요. 예를 들어서 자주 입을 벌리는 일들로 인해서 혀가 밑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안쪽에 혀랑 바깥쪽에 입술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안쪽에 혀가 없다 보니까 뺨이 점점 치열을 누르는 방향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 치열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V 모양으로 좁아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프리올소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요, 가만히 장치를 물고 있는 걸로 인해서 혀를 입천장으로 자꾸 올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가 운동을 좀 못할 때 운동의 어떤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혀를 올리는 기능을 도와주는 게 제일 주된 액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바깥쪽에 있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버칼 쉴드라고 하는 이러한 막이 과하게 미쳐지는 어떤 뺨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차단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안쪽에 약간씩 볼록볼록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치아 배열을 살짝살짝 잡아주는 역할들을 하는데요. 어린이 치아,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역할들로 치아에 살짝살짝 힘을 줘서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치아 배열이 생각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배열이 가지런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9세 8개월의 여자아이인데요. 위아래 앞니가 깊게 토끼처럼 튀어나왔고 입이 튀어나와서 물리는 게 깊게 물린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병원에 내원을 한 환자입니다.
위아래 앞니 차이가 나는 게 7mm 정도나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아래 앞니가 위에 입천장에 다 닿을 정도로 깊게 물려서 아래 치아가 보이지 않는 이런 부정교합이었는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프리오소 장치를 사용을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래서 한 달 반, 그 다음에 3달 정도, 그 다음 4달 정도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삐뚤삐뚤하고 많이 좁았던 치열공이었지만 치열이 아주 자연스러운 확대와 함께 배열이 많이 가지런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깊게 물리는 부정교합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 같은 경우에 점점 크면서 턱이 커 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깊게 물려 있어서 윗턱에 의해서 아래턱의 성장이 많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좋은 성장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치를 사용해서 한 달 반, 3달, 4달 정도 되면서는 이렇게 앞뒤로 차이가 나는 교합이었지만 정상 교합으로 배열이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교합이 좋아지는 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오소가 하는 제일 중요한 액션이라고 하는 건 혀를 입천장에 붙여주는 것, 그 다음에 과하게 미치는 뺨이나 어떤 입술의 힘을 제거해주는 것, 그리고 그에 맞춰서 치열을 살짝 잡아주는 이런 액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이러한 액션이 가능하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프리오소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치열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프리오소 정도의 장치로는 힘을 발휘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치료를 해주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